자, 여기까지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오늘 거는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다, 평이한 편이다. 평이한 수준이다. 그치? 그리고 내가 가만히 수특을 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이게 보여요. 3모나 5모 때도 그랬고, 최근에 나오는 계속의 경향이고, 고1, 고2도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35번 유형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에서? 자, 걔 뭐라고 부르지, 우리는? 제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유형이 원래 정답이 기출들은, 관연도 기출은 3, 4번에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기출 분석에서 어제 요장 들었던 친구들은 그걸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의 기출에서는 몇 번의 답이 많이 보이기 시작해? 2번에 답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6모 때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농후해 보이니까 2번부터 예리하게 갑시다. 그렇다면 오늘 26강의 2번 문제 정답 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라는 거 역으로 추론해 가면서 잘했어요. 자, 정답 먼저 불러볼게요. 자, 26강 1번에 5번이었고요. 2번에 2번이었습니다. 3번에 2번 나왔습니다. 자, 넘기지 말고 틀린 거 손 들게요. 1번 틀렸다. 괜찮습니다. 와우! 2번 틀렸다. 아하, 알겠습니다. 3번 틀렸다. 3번, 알겠어요. 자, 넘어가서 27강도 채점합니다. 자, 오히려 나는 27강의 소재가 더 좋거든. 자, 1번은 2번이 답이었고, 2번에 3번이 답이었고, 3번에 3번이 답이었어요. 자, 그럼 얘도 손댈까요? 1번 틀렸습니다. 1번, 네. 2번, 네. 3번, 네, 알겠습니다. 3번, 오케이. 자, 그러면 26강을 먼저 좀 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냥 쭉 한번 나가볼게요. 오늘은 26강의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강의 1번. 오늘 이 6문제에서 얘들아 2개를 넘게 틀렸다. 이제 요 경우는요, 해석 디테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야. 해석. 중간중간에 모든 문장이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스스로 느낄걸? 내가 중간에 어느 부분을 그냥 뭉뚱그리고 넘어간다는 거. 근데 거기가 잡혀야 정답률이 나올 거고, 안 잡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읽으면 똑같아져. 그러니 그런 학생들은 쌤이 권했던 거 해석 밑에다가 쓰면서 해도 괜찮으니 그 습관을 잡으려고 해봐. 이 팁을 줬었거든요. 그걸 맞춰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2개 넘게 틀렸다. 좋아요.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쌤이 요 정도 사이즈 빵 띄어서, 자, 토픽과 로직 먼저 잡아볼까요? 자, 오늘 세민이 들어왔으니까 쌤이 설명하면, 토픽은 이 글의 중심 소재고요. 자, 로직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답을 요구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토픽은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었습니다.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고 오늘 배우는 것들이. 자, 로직은 뭐였냐면 의문문을 통한 전환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맞았는데요. 혹시 토픽이 이건지 알고 좀 풀었나요? 언어의 기능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중간에 분홍색으로 밑줄 칠 거는 딱 하나예요. 7번 보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전체에다가 밑줄을 칠 겁니다. 요거 하나예요, 오늘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6모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라 선생님이 오늘 수업할 때 이 말을 많이 할 거야. 얘들아, 정시 버전이라면 여기까지는 보면 돼. 이렇게 좀 제한을 할 거거든요. 오늘 그 말에 따라서 가은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쌤, 일단 주제를 찾는 문제는 첫 문장이 가장 정확해야 되잖아요. 직독직해 따박따박합니다. 야, 너는 말이야 대절이야를 알 거야. 직독직해 가보자. 넌 뭘 할 거냐면 언어라고 하는 게 has 가지고 있는데 variety of라고 하는 거 다양한이라는 various랑 같으니까 아주 다양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용례가 있다는 것을 할 거야. 쌤, use라는 단어에 이렇게 s가 붙으면 얘는 명사로 쓰여서 용도 혹은 용례 라는 단어로 쓰이니까요. 그럼 쌤, 첫 문장 읽고 우리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언어에 많은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장, marble, blah blah. 잠깐 노란색 꺼내셔서, 자, 쌤이 여기 marble이라는 게
동사 원형으로 들어갔거든요. 쌤이 잡아주는 노란색은 구문주의하라고 잡는 거죠. 자, 이 마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감탄스러워하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얘만 나오지 않고 뒤에 얘까지 같이 붙어야 돼. at이라는 단어까지. 그래서 marvel, at이라고 나와야 뭐뭐에 놀라다, 감탄해라. 그럼 쌤 얘는 명령문으로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중간에 껴있는 전명구는 빼버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전명구 껴있는 거 괄호 묶어야 구문이 잘 보이니까 계속 묶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 야 그럼 잠깐 네가 굉장히 감탄스러워 해봐. 뭐에 감탄스러워 할 거냐면 flexibility, 유연성, utility, 활용 가능성, 그리고 언어의 힘에 대해서 한번 감탄스러워 해봐. 그리고 이 언어는 as a set of tool, 뭐로서 기능을 한다는 거야? 대답, tool,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 그러니까 언어는 사용되어질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얘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사용될 수 있는데, 가보자. describe the world, 세상을 묘사하는데도 사용되어지고, 문제를 pose, 뭐 하는데도, 제기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어. suggest, 제안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고, issue order, 어떤 질서를 발행하는데도, make agreement,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이야기를 읽어내는데도, 조크를 읽어내는데도, 노래를 부르는데도, 교환을 하는데도, 계속 사는데, 파는데, 만드는데, insert, 모욕을 주는데,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지문을 육모에서 마주했다면 지금 빗금으로 쳤던 것들 꼼꼼히 다 있습니까? 눈으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쌤 결국 이 수많은 빗금들이라고 하는 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융통성, 이용 가능성, 도구로서의 힘을 말하는 것 같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말은 언어에는 다양한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뭐가 있다? 용도가 있다. 그럼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거일 것 같고, 이 말을 또 풀어서 밑에 빗금으로 겁나 많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글을 잠깐 끊어보자. 끊었을 때 결국 오른쪽에 묶어보면 지금 1번 덩어리가 이야기하는 건 딱 하나네. 언어의 다양한 기능,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겠니? 언어에는 기능이 정말 많아.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보자. 되지요? 되죠? 아,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can, 야 진짜 언어가 이럴 수 있겠냐? 라는 의문문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옆에다가 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중간에 의문문을 넣음으로써 앞에 나오는 내용의 흐름을 전환해주고 있는 글의 흐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도 많이 가르쳤던 건데 중간에 이렇게 의문문 나오면 얘가 중요한 거 그랬어? 뒤가 더 중요하다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 뒤가 더 중요해. 아, 대답 좀 해봐. 의문문 나오면 어디가 중요해? 뒤가 더 중요해. 이런 말이란 말이야. 읽어봐봐. 야, 언어가 말해줄 수 있을까? 뭐 한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떤 특정한, 봐봐, single 몇 개야? 한 개지. fundamental, essential 하면 뜻이 뭐야? 본질적인이지. 그럼 하나의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amid all this variety, 이 모든 다양성, amid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언어의 용도가 정말 다양한 건 맞는데 그 중에서 네모 박스 단 하나의 본질적인 언어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렇게 바꿨지? 그럼 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키워드는 결국 언어의 다양한 의미예요?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예요? 본질적인 하나의 의미를 키워드로 제시했구나. 아, 그럼 쌤, 이 전환은 뭐로 전환을 했어요? 언어에 그대로 적어줘. 본질적 하나의 기능이 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이해되면 끄덕해보자. 됐죠?
그럼 선생님 이제부터는요 언어가 다양하다라는 게 아니라 본질적이고 단일하다가 들어가야 돼서 선지 바로 내려오세요. 자, 선지에 1번부터 속어 갑니다. 비언어적 신호 뭐가 틀렸어? 비언어적에다가 X 쳐야죠. 자, 이게 속어였죠. 정답만 고르면 안 됩니다. 2번 가보자. 언어의 통일성 뭐 얘기하지 않았어? 통일성 언급 없었어요. 2번 X. 3번 언어와 문화의 발전 문화 얘기 없었어요. X. 4번 갑니다. 모든 언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언어 규칙 뭐가 아니냐? 규칙 얘기가 아니야. 언어의 기능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정시 버전으로는 찾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지문 분석할 거라서 이 부분의 글의 흐름이 공부할 만한 가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뒷부분을 숫자를 좀 달 거예요. Remember에서부터 각 문장에다가 숫자를 달 거야. 자, 1번 Our chance 2번 굳이 다 볼 필요 없어. 눈으로 보면서 모든 문장에 숫자를 좀 달아줘. 자, 3번 4번 더스가 5번 what 블라블라 6번 communication 7번. 자, 이렇게 하면 문장이 끝나네요. 자, 글의 흐름까지 다 봤기 때문에 쌤은 다시 옆에 여백에다가 이제 1번부터 7번까지의 글의 흐름을 예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능에 자주 나오는 흐름이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휘경은 특히 잘 보세요. 자, 봅시다. 언어의 단일한 기능이 있는가? 자, 일단 먼저 기억하자. 1번은 내가 논지를 전개하기 전 전제를 먼저 잡고 가겠다 이 말이야. 이거 먼저 명심해. 뭘 먼저 명심하냐면 인간은 그 자체로 소셜 애니멀 어떤 동물이야? 사회적 동물이야. 오케이. 자, 적고 갈게.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이게 공통 전제야.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생존을 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are greatly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어.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려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나 혼자 살아도 돼? 같이 살아야 돼? 같이. 그래서 뒤에 나온 말 보니까 by association with 연합을 함으로써 증가돼. 누구와 연합할 건데? 우리와 같은 종의 다른 사람들과 즉 다른 인간들과. 괜찮지? 쌤 이걸 제가 어떻게 말할 거냐면 2번 이 전제를 적용해 봤을 때 라는 흐름으로 보는 거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야. 그 결과, 적용의 결과 인간의 생존이라고 하는 거 인간의 생존 그리고 번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인간들과의 association, 연합을 통해 늘어날 수 있는 거야. 자, 3번도 한번 봐봐. We do. 우리는 할 건데 much better. 잘해 못해? 잘해. 그럼 뒤에 나올 말 맞춰봐. 우리는 언제 잘하겠어? 같이 있을 때. 그래서 뒤에 봐봐. 야, 우리는 더 잘해. 뭐에 있을 때? 그룹에 있을 때. 뭐보다? 개인보다. 아, 쌤 3번도 똑같네요. 개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인간은 집단을 선호하는 거예요? 집단을 선호하는 거예요. 뭐야? 앞에 거랑 어떤 진술 반복되지? 같은 진술 반복되네? this, 야 바로 이게 place high premium이야. 여러분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가치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높은 가치를 두는 거야.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 타인과의 협력 뭐 이런 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조정과 협력과 조정에 큰 가치를 두는 거야. 타인들과. 아, 결국 쌤 4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생존과 번성이 바로 타인과의 연합에 달려있거든. 되니?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과의 협력과 조정의 가치를 높게 생각해. 흐름 괜찮지? 자, 여기서 5번 들어가 보자. thus, 그러므로 말이야. 본질적이고 기능의 본질로서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이거야. 한 번 더.
언어의 본질적인 기능, 그리고 언어의 기능적인 본질. 언어가 무슨 본질을 가지고 있고 언어의 기능은 뭘 위한 거냐. 이런 말을 했을 때 would it seem to be communication. 뭐에 있다고 생각이 돼? 소통에 있다고 생각이 돼. 얘들아, 연결사를 뭘 써서 들어갔어? thus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걸 원인으로 해서 5번에 또다시 뭘 내리는 거네? 결론을 내리는 거네? 그럼 결국 결론이 뭔지 한번 보니까 언어의 본질은 communication, 소통에 있는 것이다. 그럼 얘들아, 얘가 소통은 왜 하려고 하는 거야? 타인과의 무엇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 있어야 가능할 테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언어의 본질적 기능은 뭐다라고 말할 수 있어? 소통을 통해 뭘 가능하게 한다?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번에서 여기서 안 끝나. 6번을 보니까 야, 그렇다면 What is exactly is communication? 소통이란 뭔데? 질문을 또 던지지. 언어의 본질이 소통이라고 했을 때 야, 그러면 소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니까 무엇을 해줘야 돼?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흐름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대답해볼게. 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어지지. 소통이 뭔데? 소통이라고 하는 건 what we do, 우리가 하는 거야. 자, 근데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소통이야. 자, 그럼 이 글에 따르면 소통의 목적은 뭡니까?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공동의 이해라고 하는 건 즉 essential, 필수적인 거야. 타인과 협력과 무엇을 하는데? 조정을 하는데 필수적인 거고. 오케이, 갈게요. 소통이란 무엇이야? 다시 소통이라고 하는 건 공동의 이해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동의 이해를 달성해야지만 소통이 됨으로써 협력과 조정이 가능한 거야. 역으로 올라오고 있죠. 마지막까지 among 누구 사이에서 두 명이나 그 이상의 sentiment라는 단어는 알아둡시다. 지각력 있는, 분별력 있는, sensible이랑 완전 같은 의미입니다. 됐지? 쌤, 그러면 이 글은 그냥 우리가 정시 버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사실 요 앞에까지 주목했다면 풀만했던 문제고, 수시 버전으로 지문을 조금 더 공부한다면 1번부터 7번까지의 흐름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좋겠다. 됐지요?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끝났고요. 여러분들 2번 문제 아마도 3, 4번 아닐까 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빠르게 한번 잡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알겠죠? 문제 풀었으니까. 자, 2번 넘어갑니다. 얘 내가 말로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가면 틀렸죠? 그쵸? 토픽 먼저 부릅니다. 자, 이 글의 토픽은 뭡니까? 갑시다. 저자의 의도가 아닌, 저자의 의도가 아닌 텍스트 해석에 집중하기. 하고 로직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로직은요, 주장의 나열입니다. 자, 선생님 분홍색을 좀 먼저 쳐볼게요, 얘는. 그리고 읽기 전에 얘들아, 여기 잠깐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잠깐만 개념 좀 잡자. 요 구간. 자, 요거를 선생님이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전치사의 공통 목적어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적었어? 내가 정시반한테는 많이 알려줬던 건데 이걸 내가 모양을 좀 일반화를 시켜보면 아가들 쌤 봐. 자, 전치사 1이 나와. 전치사가 하나 있어. 예. 그리고 뒤에 블랭크, 컴마. 자, 전치사 2번도 있어. 블랭크, 컴마. 엔드 나오고 전치사 3번이 나와. 그래, 나 아까 우리 마블 앳 그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전치사 나오면 뒤에 뭐 붙어야 돼? 명사 붙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슨 구라고 불러? 전명구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전치사 3번 뒤에는 명사가 왔어. 이렇게. 그럼 봐봐. 쌤, 이 전치사 뒤에 붙는 명사는 전치사에 무슨 역할하러 들어간 거냐? 목적어 역할하려고 들어갔던 거야. 그런데 이 두 자리에 있는 목적어가 마지막 자리에 나오는 목적어와 뭐 한다면? 동일하다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마지막 것과 동일하다면 앞에는 목적어를 모두 뭐 한다? 생략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영어는 마지막에 남겨두냐 처음에 남겨두고 뒤를 생략하냐? 처음에 주고 뒤를 빼잖아요. 그쵸? 근데 얘만 반대로 생략이 되는 기법이라서 요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대로 이 문장의 접목을 한번 해봅시다. 자,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윤이도 보세요. 오늘 힘들어하네. 자, because of 나왔어. 이게 전치사 1인 거야. despite 나왔어. 전치사 몇 번이야? 2번인 거야. 그 and로 끝나는 거야? 그럼 뒤에 regardless of까지가 전치사 몇 번이야? 3번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서 중간에 the author, 예. 아, 이게 전치사의 무슨 목적어가 되는 거구나? 공통 목적어가 되는 거구나. 요게. 그럼 이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자, 작가 때문에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는 작가와 관계없이 이렇게 번역됐던 문장입니다. 되셨을까요? 자, 대답 한번 합니다. 전치사의 무슨 목적어? 공통 목적어. 요거 알려드렸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쌤 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분석 안 하고 빠르게 갈게요. 자, 보세요. 자, 텍스트는 반드시 interpreted. 뭐 되어야 된다? 대답. 해석되어야 한다. 입방 끝. 자, 텍스트는 뭐 되어야 된다? 해석되어야 한다. that is 즉 analyzed. 뭐 되어야 된다? 분석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해석하고 분석하자. for both explicit, implicit. 뜻 explicit 명시적이고 implicit 암묵적인 의미 둘 다 해석되어야 한다. 그럼 첫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텍스트는 뭐 되어야 한다? 해석되어야 한다. 키워드 잡는 거야. 됐지? since 뭐 때문에 그냥 갈게. since 뭐 때문에 it is impossible to know 아는 게 불가능하다. 뭘 아는 게 불가능해? any certainty. 자, 요거 잠시 with any certainty를 또 묶어야죠. 이거 무슨 구니까? 전명구니까. 그러면 to know의 목적어는 what 이하가 목적어가 되는 걸 테니까 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작가가 의도한 게 뭔지 아는 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건 뭐다? 누구의 의도? 작가의 의도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은 오케이 여기다가 꺽쇠. 자, 여러분들 지금 대안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대안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게 대안 아닙니까? 그럼 이 해결책이 도출되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작가의 의도는 뭐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거네. 그럼 얘들아, 대전제는 이거야.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뭘 모르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작가의 의도를 모르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이걸 거야. 이 말이야. 돼요? 그럼 그 대안이 바로 뭐냐면 디스카운트에다가 세모 표시할 거고요. concentrate on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할 겁니다. 자, 그럼 두 개 어떤 의미라는 거야?
반대음이라는 얘기로 이해하세요. 자,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우리 단어 때 알까? 혹시 몰라 쌤이 한 번만 잡을게. 얘들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할인하다죠. 그러면 우리 올리브영 세일 가면 원래 막 8,900원 주던 거를 막 6,000원 막 이렇게 사오잖아요. 할인하다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떨어뜨리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치를 떨어뜨린다 라고 하는 거는 폄하하다 혹은 무시하다 이런 뉘앙스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요 2번 뜻으로 쓰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결국 우리가 작가의 의도는 무시해버리는 거고, 그럼 무시하는 게 왜 무시하는 거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concentrate on 뭐 한다? 집중한다. 반대말 확인되죠? 우리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 whatever meaning the text generate, 텍스트가 만들어내는 의미 그 자체에 집중하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후에요, 이런 사람이 유명하게 말한 바에 따르면, 얘들아 이거 무슨 문이야? 인용문 들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도 잠깐만 볼래? New criticism이면 새로운 비판이지. 그러니까 새로운 비판도 누군가의 견해를 말할 때 비판이라고 쓰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얘가 인용문일 때 얘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주장 1번이라고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그럼 새로운 비판이라고 하는 건 주장 몇 번으로 잡을 수 있어? 2번으로 나열된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주장 2번의 내용이 4번의 데이로 이어지면서 개진하고 있고, 그리고 데이에서 나왔던 주장이 2번의 견해를 바로 이 모델에서는 하면서 쭉 이어가고 있네? 아, 그래서 이 글의 로직을 봄쌤이 뭐라고 잡았구나? 대답해보자. 보고 주장의 나열이라고 잡았구나. 그런 일 했었어. 오케이, 조금만 더 가볼게. 자, 이 사람이 선언한 바에 따르면 절대 믿지 말아라. 누구를?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뭘 믿어라? 이야기를 믿어라. 자, 공부하면서 갑시다. 자, 말하는 사람을 믿지 말고 이야기를 믿어라.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뭐냐? 뭘 보지 마시고 작가의 의도에 신경 쓰지 마시고 텍스트 그 자체에 집중해.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답이었던 2번 선지를 한번 읽어보니까 책에 물리적인 성격이 있어. 그 물리적 성격이 뭐냐면 such as 예를 들면 종이의 텍스처라든지 폰트의 크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읽는 경험에 무엇을 미친다 이 말이야?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자, 위에 쌤이 토픽 적어놓은 거 있죠? 그 위에다가 오답이라고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 여러분들 쌤이 시간 드릴 테니까 2번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를 직접 한번 적어볼래? (2번의) 주제를 직접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장의 주제를 직접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불러볼 테니까 본인 거와 얼마나 맞는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받아 적으세요. 갈게. 책의 물리적 특성이 읽기 경험에 미치는 영향. 비슷하게 썼습니까? 자, 그러면 주제와 다른 이유는 주제는 텍스트의 영향력을 말했던 건데 2번 선제는 외부적인 물리적 특성을 말했으니 걔가 소재 이탈이었죠. 그래서 2번 쉽게 잡았고요. 자, 이제 그대로 갑니다. 쌤 따라오세요. 자, 하고 쉽게. 자, 2번 버렸고요. 자, 이때 새로운 비판은 그래서 주장 몇 번 대답?
2번 가보자. 자, 20세기에 새로운 거 would reject 했어. 오케이. 자, 여기 동그라미 별표 가자. reject 거부했어. 별표. 선생님이 이거 인위적으로 바꿔볼 거야. 니네들 감 좀 살리게. 자, 쌤, reject라고 하는 건 뜻이 뭐야? 거부, 부인, 부정 이거죠. 그럼 얘를 어휘 추론 문제로 바꿔보자. reject의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뭐, 동의? 인정? 공감? 뭐 이런 것들 아닐까? 그럼 우리 쉬운 단어 아는 거 이거 먼저 해볼까? accept 넣으면 어때? 반대항 맞아, 안 맞아?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 new criticism은요 위에 나오는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 말 이해되나 봐. 그럼 이 개념 뒤에 나오는 더 노션 that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 있지, 대절부터 여기 끝까지. 자,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쌤, 만약에 이 대절이 텍스트에 집중해라 라는 말이라면 앞에 뭐가 맞아요? accept가 맞죠. 근데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거다 라는 말이 나와버리면 앞에 뭐가 맞아요? reject가 맞는 거죠. 왔다 갔다 가능합니까? 그럼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This cipher, 해독하다. 작가의 의도를 해독하는 게 central, 뭐한 거다? 중요한 거다. 그럼 얘는 뭘 중시하고 있는 거지? 작가의 의도를 중시하고 있는 거지. 그럼 위에 나오는 주제와 어떤 말이야? 반대말이 되지. 그러니 뭐가 답이 맞아? reject가 답이 맞는 거지. 이해됐죠? 감사하셨고요. 자, 그러니 그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건 not, 아닙니다. 빗금 치고 갈까? 그럼 뒤에 짝꿍으로 뭐 있어요? 더 찾아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미 또 지문이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not A but B로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A가 아니라 B예요 이 말이니까 A 자리에 무슨 말 들어가겠어? 작가의 의도 들어가 있겠지? B 자리에는 무슨 말 들어갈 텐데 그럼? 텍스트. 그래. not A에는 작가의 의도, but B에는 텍스트. 만나볼게. 야, 이거는 secret message planted by the author 나왔네요. 작가에 의해서 decoded, 해독되도록 심어져 있는 비밀 메시지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 더 중요한 거 dynamic field of multiple meaning이야. 해석하면 다양한 의미들이 역동적으로 필드 모여 있는 곳이야. 근데 이 다양한 의미는 만들어져. 일단 누가 만들어서 있는 거야? 작가 때문에 있는 거야. 괜찮지? 그런데 작가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도 있어. 작가가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고, 심지어 나아가 작가와 뭐 없이? 관련 없이 존재할 수도 있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부터 묶습니다. 다이나믹 필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서 묶었나요? 다이나믹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서 결국 쌤,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볼까요? 작가가 만든 건 맞지만 해석할 때는 누구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라는 얘기야.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보자. 이런 말일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인 상태야, 역동적인 거야? 그럼 변화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다 같을 거야, 다 다를 거야? 다를 거야. 그럼 걔를 총합해 보면 불러줄 테니까 써봐. 작가가 만든 텍스트를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 키워드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됩니까? 예, 마무리 갑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런 모델에 따르면 가자. 자,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처 세상이야. 어떤 텍스처? That the author, 작가가 had set in motion, 둔 건 맞지만. 됐지? 그럼 작가의 의도가 중요해? 작가가 만든 거지만 내 맘대로 해석해도 돼? 내 맘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does not control, 작가가 뭐 하는 건 아니야. 통제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지? 즉, the reader, 독자가 그 텍스트의 의미를 뭐 하는 거야? 통제하는 거야. through 뭘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됐습니까?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쌤이 봐드렸고요. 잠깐 끊읍시다. 여러분들 1시간 공부하셨네요.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하영아, 너 형광펜 떨어졌다. 앞에, 네 발 앞에. 아이고. 잘했어. 정은이, 소정이 잠 깨고 와요. 바람 쐬요. 둘 다. 세민아, 그 학교에서 리로스쿨에 성적 든 거 있잖아. 그냥 그거 스샷 한 번만 보내줄 수 있어? 중간고사. 세민이는 오늘 수업 다 듣고 쌤이랑 조금만 얘기하고 가자. 왜 엄세빈 씨?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진짜 단어 또 안 하면 또 남는 거야? 했어. 아, 그래. 근데 인원이 좀 많은데. 김서윤, 주만.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만? 이번 주 토요일. 아, 오케이. 알겠어. 웬일이래? 그까지 할 수 있겠어.
강의 다 들었어요? 그렇죠. 맞으세요. 너의 테스트 진도는 지금 120에서 150이에요. 넘기고 100부터 150. 이걸 올리고 내 테스트 진도를 보시고. 그거만 되는 건가요? 난 이거 다 하면 한동안 가지고 가고 토요일 올때 공노트 요거 했던 거다 옮겨서 오는 거지만 뒤에 그거 먼저
내가 보내면? 아니 많이 보내면 스크립트 얼마나 써?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게 채화양 저거 앞에 앉으니까 집중 잘하네. 눈치 보면서. 너무 좋아. 아우 좋다. 내가 수시 단체방에 올렸었는데 이번 주 정시만 하프셋을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톡 보냈던 걸로 기억해. 혹시 요청했던 친구들 손 들어볼까? 겐톡으로 요청했던 분들 뭐 없나 아직? 없어요. 알겠습니다. 맛있나요? 맛있나요? 감기 걸린 조명이? 두희야, 단어 할 거 즐겁게 해. 미리 해왔으면 집에 갈 텐데, 그지? 그래, 괜찮아요. 못했으면 지금 하면 되지. 네가 노느라 안 했겠냐? 바쁘니까 못했겠지, 우리 아가들이. 우와. 요즘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얻었어요. 저기 그 장안동 사거리에 보면 저기 롯데리아 있고 그쪽 있잖아요. 맥도날드 있고 거기에 그 이하이 이동철 영어학원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이동철 영어학원에서는 맨날 밤 12시 1시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고할게요. 그 학원을. 네. 나 말고 나 말고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창이 있잖아요. 발라놓을 거예요. 시트지로 발라놓을 거고 여기 밑에 틈새가 있어요. 여기 막아놓을 거예요. 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요런 거창한 기말의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은이는 정시로 빠졌지만 수시하는 친구들은 이제 나랑 하는 마지막 기말입니다. 이 구두 테스트 여기 나와서 티키타카 하는 것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게요? 지나고 나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인 만큼 잘할 수 있게. 자, 우리 수시반의 구두 테스트 시작일은 6월 그 대통령 선거일 그날부터로 잡을 테니까 기억하시고요. 나 진짜 최대의 난제다. 내가 진짜 인생 살면서 이렇게 고민한 적이 없는데 그 누구 찍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 유권자 손 들어봐. 결정했어? 마음속으로 누구 찍을지? 정했어? 나 진짜 맘 같아서 사표 던지고 싶어. 다 찍고 죽어라 도장으로 죽어라 이렇게 찍어서 주고 싶은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요? 3번. 3번이 누구죠 지금? 없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3번 아주 좋은데요. 너무 멘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자라나는 새싹도 이거 봐. 얼굴 얼마나 밝아. 근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 사람들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화가 울컥울컥 납니다.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우리가 뭐 나라덕 보고 산 적 있습니까? 그쵸? 까라면 까야죠. 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절 믿으면 되죠. 나중에 쌤이 나가주시면 돼요. 내가 나가볼까요? 뽑을 건가요? 사표 던지겠죠? 뽑을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하겠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배워서 미국 갈까요? 미국 갈까요? 아주 또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난 그랬으면 좋겠어. 공부할 때 영어 공부가 하기 싫잖아. 그럼 좀 장기적으로 봐봐. 내가 늘 세우는 기적의 논리가 있는데 봐봐라. 니네 그거 국어에서 문법 막 외워? 써먹을 때 있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떨 때가 있나요, 노린이 씨? 채팅 칠 때 맞춤법 틀리면 정도는. 아주 맞는 말이야. 근데 채팅 칠 때 맞춤법을 문법 외워서까지 해야 되는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맞아. 띄어쓰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국어보다 넘사벽에 이점이 있어요. 자, 일단 영어 잘해봐. 어때 보여?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 않아, 솔직히? 스피킹 잘해? 에이. 이 언어랑 다르잖아. 아니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제가 또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는데 이점이 없다고 생각하죠? 스피킹에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실제 영어 지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reading aloud, 큰 소리로 읽어내는 것이 public speaking 스킬을 향상시킨다라는 고1 모의고사 기출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거야? 아니야. 봐봐. 자, 이걸 내가 읽을 거야. 그럼 눈으로만 읽지 마. Reading aloud 어떻게 읽어? 쭈얼쭈얼 하면서 읽어봐. 그럼 맨날 앞에 나가서 어버버버 하던 애들도 대중 말하기 실력이 는다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있죠. 아, 제가 알았어. 3번까지는 들어봐. 자, 두 번째 있죠. 말할게. 배경 지식이 어때진다? 풍부해진다. 이건 그거도 되잖아. 아, 그러네. 아, 짜증나. 자, 그럼 세 번째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나중에 과학 기술을 뭔가 관련된 사람으로 간다거나 수학 관련된 직종으로 간다면 논외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하는 미분, 적분, 기하, 벡터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거의. 하지 않을게요. 자,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알았어요. 난 영어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문법 열심히 배워서 원어민이 틀리면 아, 근데 미안한데 영어 문법은 1도 쓰잘데기가 없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문법에 국한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딜을 치며 잘했어요. 아니, 얘들아. 많이 힘들어요? 네. 그쵸. 하지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예. 자, 갑니다. 자, 제가 돌아다닐 거예요. 집중이 안 되길래. 자, 3번 질문 갑니다. 달려봅시다. 갈게요. 자, 3번의 토픽은 이거였어요. 이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였는데 유리도 힘내고 오늘 민석이가 없어서 더 슬픈 거 아니야? 자, 토픽. 규칙을 거부하는 위대한 화가의 법칙. 그치. 아우 예뻐. 규칙을 거부하는 위대한 화가의 법칙. 그리고 로직 잡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말했던 로직은요, 대립 개념입니다. 괄호 열고 그 대립 개념이 뭐였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규칙 준수 vs 규칙 거부 이렇게 나뉩니다. 효림아, 너 이거 몇 번 찍었어? 4번 찍었어? 얘들아, 3번 틀린 친구들 손 좀 들어봐. 오늘 이 문제 틀렸다. 아까 몇 명 있었거든. 몇 번? 두이. 4번? 4번? 또?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얘들아, 정답 몇 번이었냐? 2번이었지? 그럼 우리는 4번에다가 별표를 치자. 자, 그럼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4번을 오답으로 찍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2번이지가 아니라 4번이 왜 아니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달려볼게요. 쌤, 얘는 빈칸이기 때문에 빈칸 문장을 먼저 볼 건데 빈칸 문장이 도대체 어디까지야 싶어서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었어.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먼저 읽어주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야, 뭐 했을 때냐면 위대한 잉글리시 페인터였던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설명을 한 거야. 자기 학생들한테 로열 아카데미에 있는. 걔가 뭐라고 설명을 해준 거냐면 blue, 파란색은 should not be put into the foreground. 앞에 쓰면 안 돼. 그림을 그릴 때 말이야. But should be reserved for. 자, 여기서 수거 표현 하나만 잡고 갈게요. 자, be reserved for에다가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자, 요런 단어는 빈칸에 많이 나오는 거라 쌤이 한번 잡는 건데 일로 갈게. 자, 쌤 얘는요 원래 reserve A for B 이렇게 쓰이죠? B를 위해 A를 마련하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reservation이 예약인 거고요, 의미가. 자, 그럼 저게 수동태로 쓰여진 상태니까 야,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먼 배경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거야.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형광펜 들어갑니다. 쭉 읽다 보니까 나왔던 바로 이 표현이요. his rival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잡혀 있어야 됩니다. rival. 오히려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보면 앞뒤가 뭐 한다는 거야? 반대될 거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아주 크게 얘를 잡아야 되겠죠? VS를 잡고 갔어요. 그러니 여기서 무슨 개념이 나오는 거야? 대립 개념이 나왔던 거야. 그치? 자, 그럼 하지만 그의 라이벌이었던 토마스 블라블라라는 애는요. 대쩌리아를 증명하길 원했습니다. 그럼 쌤, 빈칸을 정리해보면 아메리카였던 블라블라 사람이 말한 게 있어. 그 친구는 뭐라고 말했냐면 blue 라고 하는 건
그림의 전면에 사용하면 뭐야? 안 되는 거야. blue라고 하는 건 뭐에다가 써야 되는 거야? 배경에다 써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로서 빈칸이 출제됐던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뒷부분을 읽으려고 보니까 뒷부분에 he라는 주어가 나옵니다. 그 밑에 he는 앞에서 나왔던 이 라이벌이었던 토마스를 그대로 받아갈 테니까, 자, 그는 painted the famous blue boy, 블루보이 그렸습니다. 자, 이때 그가 그렸던 블루보이의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그렸던 블루보이의 파란색 코스튬을 입고 있었는데, 이 파란색 코스튬을 입고 있는 게 센트럴 포그라운드야. 중앙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커스텀의 이름 블루보이 자체가 우세하게, triumphantly, 우세하게 stand out, 드러나 있었습니다. 뭐에 반대하여 따뜻한 브라운 컬러였던 배경에 대조를 이루면서 두드러졌어요. 선생님 잠깐만, 그러면 이 희는 얘고 빈칸도 여기니까 빈칸에 나올 첫 번째 단서는 이거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 blue라는 색을 쓰긴 했는데 얘는 중심에다가 블루를 썼고요. 맞죠? 굉장히 눈에 띄게 블루라는 색을 사용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봐. 좋아. 그런데 쌤, 당연히 그 의미가 있겠죠. 블루를 쓰지 마세요 라는 것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니야 나는 블루를 쓸 거야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만 보냐 여기까지 넘어가냐가 그를 가로질렀던 부분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많이 틀렸던 친구들이 아까 몇 번 찍었어? 4번 찍었죠? 그럼 4번 안에서 어답트에다가 밑줄 치고 컬러에다가 밑줄을 쳐봐요. 그럼 이건 어떤 색깔을 채택했다라는 문제니까 블루를 썼냐 안 썼냐 여기서 끝난 선지가 돼버리거든. 근데 정답이었던 2번을 보세요. 2번엔 색이라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니까. 요즘의 빈칸 주제가 이래. 핵심적인 같은 말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게 정답의 특징이야. 됐나?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좀 매칭을 했었어야 되냐? 윗부분으로 올라가 보자. 가보자. 공부하는 거니까. 자, it is fascinating to. 투부정사이야 되게 재밌지. Watching an artist. 보는 거야. 예술가가 올바른 균형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는 거 너무 좋지. 하지만 if we were to ask him why. 걔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예술가는 might not be able to tell us. 우리한테 말하지 못할 거야. 키워드만 골라봐. 얘들아, 예술가는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야? 균형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야, 작품 안에서. 그럼 균형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할 때도 있고 바꿀 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너 원래 여기 뒀던 건데 그걸 왜 이 자리에 뒀어?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근데 그때 얘네들은 말을 한대 못한대? 못한대요. 조금 더 갑시다. 그는요 does not follow, 따르지 않는 겁니다. any fixed rule, 뭘 따르지 않아요?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그는 그의 방식대로 느끼는 겁니다. 됐나? 그럼 예술가들이 올바른 균형을 달성하는 게 목적인데 그때 중요한 건 뭘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인 것 같아. 조금만 더 보자. 이 중간 부분이 조금 헷갈렸을 거나. 자, it is true that. 그러니까 대절이하는 진짜야. 일부 아티스트나 비평가들이 말이야 have tried to. 뭐 하려고 막 애를 써왔냐면 법칙을 formulate, 만들려고 막 애를 써왔어. 그런데 뒤에 뭐 들어갔어? 벗이 또 들어갔지. 그럼 앞에가 중요해져? 뒤에가 중요해져? 뒤에가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항상 드러나 poor artist, 좋지 못한 아티스트야. 그들은 달성할 수가 없어. 뭐를? When trying to apply this law, 이 법을 뭐 하려고 할 때? 적용하려고 할 때. 그럼 물결 한번 쳐볼게요. 결국 여기다 물결. 실력이 별로 좋지 못한 아티스트야. 그들이 규칙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균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오히려 걔네들이 poor artist였거든.
그리고 다음에 또 while이라는 반면의 역접을 또 쓰잖아. 그랬더니 뒤에 무슨 마스터 나와? great master라고 나오네. 그럼 poor artist랑 great master는 반대가 될 테니까 오히려 그들은 물결, break them. 뭘 깨? 규칙을 깨겠지. 아, 규칙을 오히려 적용하려고 하지 않겠지. 근데 그를 통해서 오히려 이들은 무엇을 달성하겠지? 균형을 달성하겠지. 그럼 다시 보자. 아주 유명했던 예술가인데 얘가 그의 학생들한테 가르쳤다는 거면 파란색을 쓰지 마. 전면에다가 내가 세운 무엇을 따라? 규칙을 따라 이 말일 거야. 하지만 블루보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그린 다른 사람 중심에 뒀고 눈에 띄지 않게 뒀어. 그 말은 뭐야?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규칙 이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선지가 어떤 느낌으로 보일 거냐면 다시 4번 봐봐. 이제 4번 안에서는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 그치? 4번 선지 봐봐. 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야. 룰을 채택했다가 틀린 것 같아. 그럼 4번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과 무슨 논지인 거야? 반대 논지가 되는 거지? 4번 옆에다가 반대 논지라고 쓰는 거지. 얘는 규칙 준수의 범주잖아. 똑같이 해보자. 1번도 규칙 준수야, 규칙 이탈이야? 규칙 준수지. 블루는 배경에 가장 좋은 색이야. 이건 규칙을 따른 결과잖아. 2번은 그런 학문적 규칙은 말도 안 돼. 규칙을 벗어나는 거니 2번이 답인 거고. 3번 가보자. 진정한 예술적 영혼은 사회적 지지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거면 규칙을 따를 때야, 안 따를 때야? 사회적 지지를 받아. 규칙을 따를 때에 더 가까운 범주지. 그러니 3번도 반대인 거야. 반면에 남는답 5번 한번 보면 그는 아주 풍경화의 유명한 마스터였어. 이건 뭐 탈범주? 전혀 의미 없는 말. 됐지? 그래서 얘들아 선지를 가릴 때는 나 봐봐. 자, 이런 글에서는 라이벌이라는 단어를 보고 무슨 개념을 잡았어? 대립 개념을 잡았지. 이렇게 대립 개념이 두드러지는 글에서는요. 선지 분석할 때도 잠깐만 난 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이쪽, 얘도 이쪽, 얘도 이쪽, 얘밖에 답이 없구나. 범주화하는 게 진짜 중요해.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6강을 끝내버리고요. 넘어갑니다. 27강 갑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 지문이 많아. 아주 좋아. 그래서 얘는 내가 순서대로 1번부터 쭉 한번 가볼게. 이것도 달리자. 자, 얘들아, 요 1번 문제고요. 얘는 주제를 2개로 나눌 거예요. 주제. 자, 주제는 1번, 2번으로 나눕니다. 가은이 집중. 부를게. 자, 1번 주제는 미디어 분야에서의 칠판 봐줄래? 자, 일단 에코 뭐야? 우리 노래방 가서 에코 많이 넣으면 잘 부르는 것처럼 보여요. 뭡니까? 반향이란 뜻이고요. 챔버는 방, 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가 반향실 효과 이렇게 해석됩니다. 미디어 분야에서의 반향실 효과. 얘가 주제 1번. 자, 그리고 주제 2번은 이거야. 얘 너무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부를게.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을 명심하자. 빅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을 명심하자. 미디어 분야에서의 반향실 효과. 그리고 얘도 중간에 내가 단어 하나 잡을게. 봐봐. 자, 여기 나오는 drone이란 단어 있죠. 요거 하나만 잡고 갑시다. drone. 그리고 이제 고3들이 마지막까지 어휘 암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줄게. 고3들이 마지막에 어휘 암기는요. 본 뜻을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drone이란 단어 원래 그거 아니야? 물에 빠지다 익사하다? 그럼 그 뜻 외우려고 단어장 공부하는 거야? 그 외의 뜻을 외우려고 단어장을 보는 거야. 외의 뜻을 외우는 거야.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지금 워드마스터 하이스트 들어간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래? 하이스트? 이 하이스트는 단어의 뜻이 하나 나와 되게 많아.
되게 많지? 그럼 통과를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단어들만 골라서 통과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지? 하이스트 굉장히 좋은 단어 짱이다. 팁을 전하면. 자, 쌤, 우리가 알고 있는 드로운은 이겁니다. 적고 시작합시다. 자, 드로운이란 단어는 1번은 일단 물에 빠지다요. 익사하다는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물에 빠지다 이렇게 볼게요. 아니 그러면 물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무언가에 흠뻑 젖어 있는 거니까 뭐뭐에 열중하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drown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에 열중하다, 흠뻑 빠지다, immerse in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를 가지고 나는 단어고. 자, 이게 약간 바뀌면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 그럼 누가 날 불러도 들어 못 들어? 뭐야?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생각에 열중하고 있어. 부르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그래서 3번 뜻이 뭐뭐를 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뭐를 들리지 않게 하다를 쓸 때는요, drown 뒤에 나오는 out이라는 부사를 같이 붙여서 써요. 그래서 drown out 이렇게 됩니다. 오늘 주의 컨디션 좋네요. 그죠? 됐다. 자, 그러면 쌤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형광펜 들어갑니다. 이 글의 로직은 이겁니다. 얘입니다. 로직에는 저거 하나만 딱 써요. 쟤입니다. particularly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오늘 쌤이 잡아드릴 테니까 그대로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위해서 지원아 힘들어? 요즘 박지원 너무 안 졸고 잘해요. 지난주 토요일에 잘했고 오늘도 잘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부까지 쫙 한번 끝내볼게요. 어머, 쌤 잠깐만. 근데 이거 오마주야 뭐야? 어머 뭐야? 중간고사 때 이거 봤던 새끼 아니야? 이거 뭐야? 인지 부조화 아니야 이거? 쌤 저 인지 부조화 지금 시험 범위 들어갔던 학교예요. 손 들어봐. 인지 부조화 기억나요? 자, 인지 부조화가 뭐였죠? 우리 안에는 어떤 자아가 있다? 상반된 자아가 있다. 어떤 자아와 공정한 자아와 어떤 자아? 고정관념을 일으키는 자아가 있다.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였어요? 자기 기만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렇게 나왔었잖아. 이거 또 반복된다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게 진짜 요즘에 수능의 특징이야. 내가 막바지에 6모, 9모 아니 그냥 나 수능 때 한두 문제만 더 맞추고 싶어 라고 하잖아. 욕심 내지 말고요. 수능 특강 영어 곧 나올 수능 완성 있지. 이 두 개만 파. 그래도 진짜 맞출 가능성이 높아져. 일단 1번은 어휘가 비슷한 게 정말 많이 있을 거야. 어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독해 문제는 맞추겠죠. 두 번째로는 소재가 절대 처음 보는 소재 안 나올 것 같아요. 경향이 더욱 그렇게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팁을 드리면 좋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매체에서 에코 챔버 이펙트가 발생한다. In a situation where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럼 내가 에코 챔버 이펙트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뒤를 읽어보면 되겠죠. 정보나 아이디어나 빌리프라고 하는 게 완전 중요한 단어. are amplified. 뭐 된다? 증폭된다 라는 단어죠. 증폭됩니다. 아니면 강화됩니다. by. 뭐에 의해서요? 내부. 자, 여기서부터 보자. 전달과 반복에 의해서 증폭되고 강화되는 거예요. inside. 어디서? enclose. 무언가 둘러싸여진 시스템 안에서 말입니다. 그럼 결국 정보 같은 것들이 증폭되고 강화되면서 그 결과 안 들리게 합니다. 다른 견해들을요. 됐습니까? 그럼 쌤 우리가 첫 문장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이런 소재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의 반향실 효과라고. 잘한다. 이뻐. 그럼 쌤, 이 미디어에서의 반향실 효과는 이런 것 같아요. 특정한 그냥 정보라고 할게. 증폭,
강화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정보는 들리지 않게 해요. 이게 뭡니까? 알고리즘의 편향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지. 그치? 쉬웠을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간에 논리를 내가 particularly라는 거 잡았죠. 여러분들 particularly는 일단 베이스는 순접이에요. 그럼 앞 내용을 똑같이 유지해 가겠다라는 겁니다. 순접. 근데 거기에 플러스 강조를 하거나 전환을 해주는 방향성이 있어.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전환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보면 좋을 것 같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는 미디어를 폭넓게 얘기했지만 다음 문장에서부터 빅데이터라고 소재를 좀 정하고 있거든요. 한정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쌤 그 말을 위에 나왔던 이 미디어에서의 반향실 효과라고 하는 걸 이제 어디에 적용해 보려고 하냐 이 흐름으로 가는 거고, 어디에 적용할 거냐면 이제 빅데이터에서의 반향실 효과로 봐봐. 이 넓었던 논지를 좁혀가겠다란 얘기구나 라는 역삼각형의 로직을 가져가는 게 particularly야. 이해되세요? 너무 좋았어. 자, 그럼 이제 뒤에서부터는 미디어가 아닌 어디만 얘기를 해줘야 돼? 빅데이터. 그럼 내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이 빅데이터 문장의 위치 물어보는 삽입 문제 출제 가능성 높은 거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런 문장의 로직인 거고. 더 가보자. 야, 그러니까 people using web forum and community. 웹 포럼이나 커뮤니티를 사용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 애들은 often surroun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둘러싼다는 거야. with 뭘 가지고? 보이스를 가지고. 그럼 보이스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온라인 포럼에 들어갈 건데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견들로 둘러싸겠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that echo, 반복하는, 뭘? 비슷한 의견을 반복하는 목소리로 둘러싼다는 거야. 됐지? diverging. 와, 쌤, 이 단어도 진짜 중요한 단어거든요. 노란 색깔 갑니다. diverge. 원래는 입니다. 이렇게. 그럼 diverge 하면 얘는 벗어나다는 뜻이야. 아까 내 diverging opinion 하면 나와 같은 의견 말하겠어. 나한테서 벗어난 의견이야. 벗어난 거? 그럼 다른 견해 말하겠지? 야, 결국 이 벗어나는 다른 견해는 당연히 ignore, 뭐 될 거야? 무시될 거야. 또 봐. marginalized 뭐 될 거야? 무시될 거야. dismissed 뭐 될 거야? 무시될 거야. as true이라고. 그럼 true 밑에 뭐라고 나왔어요? 남들의 화를 부추기는 메시지. 즉, 얘는 별로야. 괜찮죠? 이제 그 빠르게 읽어합시다. 네, 바로 이런 건 has 가지게 되는데 쌤 여기서 끊고 갑니다.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미디어가 아닌 어디서의 반향실 효과를 말할 거고, 빅데이터에서의 반향실 효과를 말할 거고, 그 빅데이터에서의 반향실 효과는 결국 일반적인 합의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distorting, 뭐 하는 결과를 가져와?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와. 쌤, 결국 빅데이터에서의 반향실 효과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다.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이 general consensus라는 표현 있지. 일반적인 합의 이 뜻이거든, 직역하면. 근데 앞에 then을 붙였어. 그럼 then이 있다는 건 반향실 효과를 경험한 전이야, 후야. then이니까 후지. 그럼 반향실 효과를 경험한 후 얘네들이 일반적 합의라고 여겨지도록 distorting 뭐 한다? 왜곡한다? 그럼 이건 진짜 일반인들의 합의야? 왜곡의 결과야. 왜곡의 결과인 거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끊을게. 바로 이런 인지부조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디스로 받아. 그럼 쌤, 여기서 결국 빅데이터의 반향실 효과 때문에 왜곡이 일어나.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그 인지 부조화 이론은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거 How humans strive for internal consistency. 사람들이 어떻게 내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well established 잘 드러나고 있지. 어디서? 이 반향실 효과 안에서 말이야. When we, 우리가 experience, 경험한 거야. dissonance, 부조화를, 그러니까 불일치를 경험해. 그러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distress, 억압을 받게 되거든. And 그러다 보니까 we'll try to avoid and reduce. 피하거나 줄이려고 해. 불일치를. 그리고 달성하려고 해. 일치를. 다 봤던 내용이지, 이거. 더 가자. The implication for big data. 자, 이제 다시 또 뭐로 바꿨어? 빅데이터로 바꿨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끊어가겠습니다. 결국 바로 이런 현상이 인지 부조화까지 이어져. 자, 이랬을 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묶어버릴게. 자, 묶어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implication, 함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함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몰라도 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뉘앙스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니 이런 걸 거야. 이렇게 주의하고 끝낼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자. 그 빅데이터의 함의는 are clear, 아주 분명해. 뭐가 분명하냐면 하고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읽지 말고요. 쌤, 이 꺽쇠로 묶은 부분은 한마디로 무슨 말 들어가면 될까요? 그냥 빅데이터는 자신과 같은 견해들만 보이도록 distorting, 뭐 되어 있을 수 있다? 왜곡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표현할 것이고, 그래서 웹 데이터셋 자체가 밑줄 과하게 편향되어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before conclusion,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뭘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 해석을 한다는 건 이게 뭐 할 수도 있겠다? 왜곡되었을 수도 있겠다를 인지하고 봐야 돼. 이런 말로 보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정답 선지 한 번만 가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봐봐봐. 얘들아, 1번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 1번 선지 보면 general consensus라는 단어 있지? 거기다가 연필로만 동그라미 쳐봐.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읽었던 것 중에 제네럴 컨센서스 또 있지 않았어? 그거 동그라미 쳐봐. 두 개 화살표 연결해. 그리고 1번 옆에다 써. 후반부의 동어 반복이라고 써줘. 이렇게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들 동어 반복으로 오답 잘 나온다 그랬어요.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2번 한번 가볼게. 그래서 keep in mind, 명심해라. 빅데이터는 편향이 있을 수 있다. 괜찮은 것 같고요. 3번 갑니다. 에코 챔버, 오케이, 반향실 좋은데 where people learn the truth, 사람들이 진실을 배워요? 아니죠. truth에다가 X 쳐주시고, 그럼 3번은 주제와 반대되는 논지라서 틀렸습니다. 4번은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뭐가 틀렸냐? 구매. 5번 가볼까요? The value of internal consistency. 자, 동글. internal consistency. 동글. 맨 마지막에 있는 distortion. 동글. 본문에 있는 단어 다 들어간 거 보이지? 동어 반복 오답인 거죠. 잘했습니다. 우리 무조건 선지 분석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2번 지문 넘어갑니다. 조금만 힘내서 두 지문만 더 할게요. 자, 2번 넘어가서 토픽 부르겠습니다. 달립니다. 컴퓨터와 수학 분야의 이름을 짓는 경향. 자, 로직은
나열되는 예시의 공통점 찾기. 자, 봐줘. 빠르게 쌤이 끝내줄게. 봐봐. 네, 그들은 누군지 몰라 일단. 근데 그들은 이름을 골라 보통 빈칸하는 이름을. 됐지? 그럼 빈칸 읽었으면 우리는 타겟 잡기로 했잖아. 그럼 빈칸에 묻는 타겟은 뭐야? 그들이 고른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그들이 고른 이름 이렇게 써놨거든. 써볼까? 그들이 고른 이름. 그럼 일단 그 이름이 무슨 특징이 있을까 이제 이걸 찾아야 되는데 빈칸에 키워드가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타겟을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 이름이 무슨 특징을 가진지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이 있어야 답이 될 수 있다. 한 번 나온 건 답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 그 의미에서 뒤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읽어요? 페이튼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던데? 뭐라고 읽어요? 파이튼? 파이썬? 파이썬? 무슨 프로그램이야 이거는? 예? 아 코딩이에요. 이게 파이썬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구나. 그럼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 예시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치? 그럼 이렇게 체크해볼까? 밑줄? 여기 밑에도 D 장고? 이거 웹 프레임워크래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요? 선생님 이렇게 다 밑줄 친 거 보니까 소재가 어떤 게 나열돼요? 구체적 소재가 나열.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 잡습니다. 자, 예시 몇 번? 1번 2번 자바 예시 3번 자바스크립트 예시 몇 번? 4번. 자, 선생님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나열되는 예시에 무슨 점 찾자? 공통점 찾자. 자, 선생님 펜 내려놓습니다. 연필 바꾸세요. 연필로 4가지 예시의 공통적 어구를 밑줄 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안 하면 대학 떨어집니다. 발표시켜야지. 채두이가 1번이고 눈 마주쳤고. 자, 됐다. 여기까지 봅시다. 너무 잘했어요. 자, 두이야. 1번은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래? 파이썬?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뭘 따서 만든 이름이야? 코미디 그룹. 그래서 나는 밑줄 더 코미디 트루프 1번. 맞죠? 자, 여경 네 넣어요. 자, 예시 2번은 그럼 뭘 따서 만든 거죠? 재즈 기타리스트. 오케이, 밑줄 갑니다. 재즈 기타리스트 갑니다. 다희야 3번은 뭘 따서 만든 이름이었지? 커피 밑줄.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근데 4번은 밑줄 unrelate 한 거야. 관련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야. 그 얘도 밑줄 named after coffee. 뭘 따서 지었어? 커피를 따서 지었어. 여기까지야. 그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밑줄을 친 것들을 보니까 실제 걔가 사용하는 용도와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자, 이 기준으로만 선지를 가보면 라틴어의 기원이 있다도 아니었고요. 그죠? 2번 음악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3번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나쁘지 않은데? 그들이 커피 좋아해서 커피 이름 딴 거고 뭐 이런 것처럼. 4번 특정 브랜드의 전략과 관련이 있다는 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브랜드가 뭐인지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잖아. 5번 더 안 좋은 거 프로그램의 기능을 그대로 리플렉트 뭐하는?
보여주는 이름을 썼어요? 아니죠? reflect X죠. 답 몇 번이에요? 3번. 이렇게만 도출했었어야 됐어. 윗부분은 어렵진 않아서 오늘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안 잡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알았어. 오늘 더 안 나갈 테니까 요 마지막 하나만 더 끝내자. 3번이요. 마지막 거요. 자, 3번 질문도 토픽과 로직을 먼저 잡을 텐데, 자, 오늘 이거 오답자들 손들게요. 오답자들 손들게요. 자, 손으로 몇 번 찍었나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있고요. 5번 있고요. 2번 있고요. 4번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토픽은 이겁니다. 통신산업 분야의 미래 예측 실패. 자, 이걸 풀 땐 로직이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구체적 소재 확인이 필요할 때 라고 적어요. 구체적 소재 확인이 필요할 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책 좀 봐봐, 얘들아. 이거 정답 몇 번이었냐? 그런데 아까 오답 찍은 친구들 중에 4번이 꽤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 밑에다가 퀘스천 하나 달아보자. 4번이 안 되는 이유라고 하나만 달아보자. 잡았지? 그리고 하나만 퀘스천을 더 달아줘. 1번이 안 되는 이유도 나와야 돼. 오히려 틀렸으면 1번이 더 좋은 선지기는 했어. 자, 그럼 다시 역으로 4번을 답으로 착각한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다. 제시문을 내가 눈으로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줄래요? 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웬 픽처폰입니다. 화상전화죠. 자, 화상전화가 처음으로 63년에 도입됐답니다. 뉴욕 월드 페어에서. 그러니까 페어는 박람회지. 박람회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은 것들이 보통 등장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제가 박람회에서 화상전화가 등장했을 때 아메리카에서 텔레콤 자이언트였던 애가 which had been at forefront 서두에 서 있던 애인데요. 걔가 estimated that 대절이야라고 추정했답니다. There would be 10 million 1000만 명의 그러한 핸드폰들을 아메리카인들이 쓸 거라고 1980년에. 됐지? 자, 그럼 제시문 옆에다가 간단하게 써볼래? 화상전화의 미래 예측이라고 써봐.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봐. 그치? 얘는 화상전화의 미래가 어떨지를 예측해 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는 주제 말하는 거예요? 예시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시로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4번을 헷갈렸던 친구는 C가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제 칠판. 그럼 C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서는 뭐였죠? similarly였죠. 자, 지수랑 세민이 다 봤으면 좋겠어서 한 번만 잡자. 기존 재원생들은 기억나나 봐요. similarly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likewise랑 똑같지. 그리고 similarly나 likewise가 이어주는 논리적 구조는 1번, 2번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예시를 나열할 때 쓰는 역할도 하고요. 예시 1, 예시 2. 두 번째는 비유 사례에서 본론으로 전환해 줄 때도 씁니다. similarly와 likewise는 이 흐름이 있는데 여기서는 1번으로 쓰였어요. 그럼 그렇다는 건 아까 4번을 찍었던 친구들은 제시문이 예시 1이 되는 거고 C가 예시 몇 번인 줄 안 거야? 2번으로 연결을 한 거야. 자, 그럼 이게 왜 아닌가 역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 자, A부터 단서 잡겠습니다. The reality however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A 앞에 나올 만만 생각해 보자. 하지만 현실은 이랬어. 이렇게 말했지.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현실과 반대되는 거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써봐. 아, A 윗줄에다가 앞에는 현실과 반대되는 예측이 나와야 되겠다. 이게 추론이야. 하영이 적었어? 안 적었을걸? A 앞에는 현실과 반대되는 예측이 나와줘야 되겠지. 맞지? 그런데 B도 봐봐요. B 보니까 또 뭐 나와? But the real number in that year. 그해 실제 수치는 이 말이 또 나왔지. 그
그럼 똑같이 써. 쌤 A도요 앞에는 반대 예측이 나왔어야 됐고 B에도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반대 예측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제시문은 화상전화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했어요. 그렇다면 예시 2번에 C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측이 틀렸다라고 정리해놓고 두 번째 예측을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 아까 퀘스천을 달았죠, 우리가. 퀘스천 뭐라고 달았지? 4번이 될 수 없는 이유라고 달았죠? 불러줄 테니까 그대로 받아 적으면 이해되나 보세요. 즉, C가 시작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야. C가 시작이 될 수 없는 건 A와 B의 앞에 나오는 반대 예측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거죠. 이거 이해됩니까? 선지 분석을 좀 하자.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퀘스천이 뭐였지? 1번이 안 되는 이유야. 그럼 봐봐. 1번은 A로 시작을 하지. 그럼 선생님 이제 봐봐. 시작은 B였는데 A가 시작이 안 된대. 근데 A, B 둘 다 앞에 무슨 말 나오는 게 맞아? 반대 예측이야. 그럼 여기서 지금 estimate 예측했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는 얘도 가능한 거야. 이 말이 중요한 거. 얘도 가능할 때 로직, 구체적 소재 확인이 필요할 때라는 거야. 적었어, 로직 우리? 전화? 그치? 구체적 소재 확인. 그럼 봅시다. 쌤, A를 내가 읽어볼 건데, 하지만 현실은 뭐였냐면, was vastly more modest. 훨씬 더 평이했어. 이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것보다. 여기까지는 알 수 없어. 근데 뒤에, 서치, satellite phone. 무슨 전화야, 얘는? 위성 전화야. 그럼 더 적어줘요, 옆에다가. 앞에는 뭐에 대한 예측이 나왔어야 됐구나. 위성 전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했구나. 그럼 이제 자네들이 이걸 이해했으면 C로 내려가겠지. 내려갔을 때 얘가 뭔지를 확인할 거야. 위성 전화인 걸 확인할 거야. 그럼 이제 짝꿍이 어떻게 맞아져? 제시문 B, C, A라고 합이 맞겠지. 이해돼? 그럼 마무리하자. 공부하는 거니까. 자, 하지만 the real number in that year. 쌤, 그럼 in that year를 예측했던 1980년대 실제 수치 말할 것이고, 자, 그 수치는 was closer to zero.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로였고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입니다. 2010년 정도가 됐을 때는요, 스마트폰이나 랩탑이나 태블릿이나 카메라가 준비된 데스크탑 컴퓨터에게다 화상 용도로 쓰였던 거죠. 걔네들이 personal video penetration, 개인적인 화상 투영을 위해서 다른 극단을 찍었습니다. 그게 230밀리언이었고요. 그러면 예측했던 연도에는 얼마였던 것이고? 제로. 그 말은 그들의 예측이 뭐 한 거야? 실패한 거고요. 오히려 30년 후라고 하는 건 예측이 실패한 한참 후에서야 230밀리언 정도의 뭐를 달성한 것이다. 성공을 달성한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의 편차가 너무 크니까 결국 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은 통신 분야에서 예측에는 무엇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이 말하는 거지. 그럼 마지막 C 안에서도 저 계속 보세요. 미래에는 30밀리언의 세틀리폰을 서브스크라이버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수치는 훨씬 더 적절한 거였어. 즉 너무 극단적이지 않았어. 이런 말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까지 가보시면 뒤에는 똑같은 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얘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을까요? 좋아. 자, 그럼 오늘은 쌤이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시계 보시겠습니다. 9시 38분입니다. 자, 앞으로 20분 후에 그러니까 수업은 종료할 테니까요. 그 전까지 단어 성과 하나만 더 완성을 좀 하겠습니다. 단어 다 끝내온 분들 손 들어볼까? 자, 오늘 기한은 목표량 단어 절반이었죠? 맞나요? 그리고 수특 단어 얼마였죠, 우리? 수특 단어는 아니었나? 목표량 전부였나? 그죠? 내가 확인할게. 아이고. 자, 오늘은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수특 단어는 절반. 목표량 단어 종료였습니다. 워드마스터 종료. 자, 다 된 분들 손 들겠습니다. 네, 나가시면서 저한테 핸드폰 화면 보여주시면서 탈출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했어. 보자. 가도 되는 분들 보자. 다 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탈출. 네. 저는 이거 하이스트 200개인데 맞아요? 선생님이 띄워놓은 게 맞는데? 그대로 하면 돼. 왜 어려워? 아니, 저는 300개예요. 지우는? 300개래요. 너는? 저 200개요. 애들마다 좀 달라. 아, 그래요? 너 300개 할래? 그래. 그럼 내가 다음 주에 띄워놓을게. 알겠지? 잘했어. 자, 또. 오케이. 고생했어, 지우야. 재진이 보자. 굿잡. 오, 영재빈. 토요일도 이렇게 와. 알았지? 탈출. 원래 칠까 생각. 아니야. 세민이는 핸드폰 가지고 요 앞으로 좀 나와볼래?